현재 서울구치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2차 출장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현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장 조사가 현재 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2차 조사는 그제 있었던 1차 조사에 비해서 약 1시간 정도 늦게 시작됐는데요. 1차 조사를 주도했던 한웅재 부장검사가 2차 조사도 이끌고 있습니다. 특수본수사팀은 뇌물수수를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가지 혐의에 대한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있던 최순실 씨는 오늘 아침 일찍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마주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 50여 명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곳 서울구치소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보다도 2배 정도 많은 320여 명의 경찰 병력을 구치소 주변에 배치하고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 2차 조사는 구치소 사정상 늦어도 저녁 6시 전에는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오늘 뉴스앤 이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단독 소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이재만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정태원 변호사, 허성무 세미래정책연구소 소장,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옥중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다소 늦은, 지난번보다 늦은요, 오전 11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전히 오늘도 조서를 검토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박 전 보시나요? 대통령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조사 시간만큼 검토할 시간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치소는 일반 검찰청하고 달리 정해진 스케줄이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 식사 시간이고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또 저녁 식사 시간이고 9시는 완전히 소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적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좀 속시원히 좀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난번에도 3시간 넘게 조서를 검토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곁에서 지켜보실 때 저렇게 검찰 조사와 함께 거의 비슷한 시간을 들여서 조서를 보는 신경은 어떤 걸까요? 아마 박 전 대통령께서는 신경이 매우 답답하고 또 지금 모든 것이 최순실에게 당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 자기가 측근을 잘못 뒀지 본인이 직접 잘못한 것은 없다라는 데 대한 반복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겠지만은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들의 잘못이 자기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인식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정당국 관계자로부터 저희 뉴스앤 이슈가 단독으로 전해 들은 뒷이야기를 보면은요, 검찰 조사 때도 그리고 출장 조사 때도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당했다. 이같이 최순실이 이 일을 저지른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던데요. 검찰 조사와는 대체로 비슷한 톤을 유지하고요.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이라면 말이죠.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혐의를 이제 부인하시는 입장 아닙니까? 그 탄핵 재판 때도 그랬고, 그 뒤에 계속 이제 검찰이나 특검 조사를 거부하시면서도 계속 부인했고, 이번 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부인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조서를 체크하실 때 혹시 내가 인정하는 걸로 되는 게 있는가 싶어서 체크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는 대통령께서는 전혀 모르시고 최순실이 당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실 경우에 이제 장애물이 뭔가 하면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깨알같이 대통령 말씀을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또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지시를 받아서 했다. 그런 또 진술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말하자면 반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문제죠. 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일관되게 지금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은 유일하게 최순실을 차단하지 못했던 것이 나의 잘못이었고 네. 뭐 나머지는 다 최순실이 잘못한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엮은 거고 검찰이 억지로 맞춘 거고 이렇게 지금 일관되게 부인하고 계시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그냥 통치권 차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법적으로 너가 나에게 잘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네. 그리고 나는 선한 차원에서 통치권 차원에서 뭐든지 잘해주려고 한 거에 불과한데 왜 나를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잘못은 딴 사람들이 다 잘못했는데 그 책임을 내한테 묻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검찰도 잘못되어 있고 특검도 잘못됐고 지금 법원도 내한테 영장을 발부한 것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네. 이런 확신에 차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를 두고 우리는 흔히 확신범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확신에 차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검찰이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면서 또 뭔가 잘못 넣는 것이 아닌가 해서 자기의 진술 조사를 꼼꼼히 3시간씩 들여다보고 일일이 수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것은 실제로 검찰 조사를 일일이 수정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 철저함 또 세심함도 들어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뭐 결재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리고 저거 일일이 고치고 이렇게 하면 전부 수인을 다 손가락 도장을 다 찍게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어마어마한 손가락 도장도 아마 찍었을 겁니다. 오탈자도 다 도장을 찍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끼리 겹쳐지는 부분도 다 찍게 돼 있고 이런 네. 과정이라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런 모습은 네. 어쨌든 만약에 범죄 사실 일부를 자기가 인정하고 어떻게 잘 타협적으로 간다면은 지금 밖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피해자라는 그게 또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굉장히 일관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도 지금 자연인 신분인데 결재까지는요. 네, 어쨌든 그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제가 전해 듣겠습니다. 이런 혐의 부인 그리고 억울하다는 입장. 그럼 옆에서 조력을 보태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네. 많은 증거들, 다시 말해서 안종범 수석이 가지고 있었던 네. 정말 거의 60건 가까운 그런 수첩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깨알처럼 VIP라는 그런 그 기록과 함께 네. 지시사항이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네.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이 부분이 측근들이 내 지시를 오해해서 과장해서 해석했다. 이런 네. 측면과 그다음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스스로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전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증거들과 법리상에서는 직접 본인이 사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 뇌물죄라는 그런 네.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분명히 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그동안 가져왔던 스스로 이것을 과거에도 어떤 상황에도 박 전 대통령이 사과하거나 쉽게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는 아주 강한 자존심이 강한 네. 스타일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인정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명백하게 드러날 증거를 부인할 수도 없고 사실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만일의 경우 입장을 바꾼다면 본인이 뇌물죄를 인정하게 되는 셈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계속 부인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고요. 유영하 변호사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조언을 할 수 없는 일단은 의뢰인이 어느 정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인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유영하 변호사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변호인과 의뢰인 모두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경력 3년 미만 변호사를 구인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매일같이 서울구치소 접견을 가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다른 시간을 이제 변호인과의 만남으로 채우고 있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는데 유영하 변호사를 박 전 대통령이 놓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영하 변호사가 검사 출신의 변호사이면서 또 그동안에 선거를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정치와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할 것이다. 그런 신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네.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또 그동안에 쭉 대통령께서 유영하 변호사를 지원을 해줬고 유영하 변호사 거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그런 점에서 계속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를 맡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지금 박 전 대통령께서는 뭐 억울한 점이 있다. 아마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무슨 범죄 행위냐. 근데 그 우리 법률상으로는 통치행위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네. 뭔가 하면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북한과 무슨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또는 뭐 외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다 이런 아주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네. 그게 뭐 죄가 있다 없다 법위반이라고 따질 수 없는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최순실 관련 사건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보기는 좀 어렵고 그것이 법 위반이 되면 형사상의 책임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네. 조금 그 달리 보셔야 될 걸로 보이고 또 유영하 변호사 열심히 하는 걸로 보이지만 네. 이 사건 대통령께서 지금 받고 있는 혐의도 굉장히 많고 하나하나 반박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12만 페이지에 달한다는 그 수사 기록을 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제 반발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치소는 일반 검찰청하고 달리 정해진 스케줄이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 식사 시간이고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또 저녁 식사 시간이고 9시는 완전히 소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네. 시간적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좀 속시원히 좀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난번에도 3시간 넘게 조서를 검토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곁에서 지켜보실 때 저렇게 검찰 조사와 함께 거의 비슷한 현재 서울구치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2차 출장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현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장 조사가 현재 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2차 조사는 그제 있었던 1차 조사에 비해서 약 1시간 정도 늦게 시작됐는데요. 1차 조사를 주도했던 한웅재 부장검사가 2차 조사도 이끌고 있습니다. 특수본수사팀은 뇌물수수를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가지 혐의에 대한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있던 최순실 씨는 오늘 아침 일찍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마주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 50여 명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곳 서울구치소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보다도 2배 정도 많은 320여 명의 경찰 병력을 구치소 주변에 배치하고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 2차 조사는 구치소 사정상 늦어도 저녁 6시 전에는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조서를 보는 신경은 어떤 걸까요? 아마 박 전 대통령께서는 신경이 매우 답답하고 네. 또 지금 모든 것이 최순실에게 당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 자기가 측근을 잘못 뒀지 본인이 직접 잘못한 것은 없다라는 데 대한 반복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겠지만은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들의 잘못이 자기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인식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앤이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단독 소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이재만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정태원 변호사, 허성무 세미래정책연구소 소장,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옥중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다소 늦은, 지난번보다 늦은요, 오전 11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전히 오늘도 조서를 검토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박 전 보시나요? 대통령께서 네.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조사 시간만큼 검토할 시간을